알마게스트의 24번째로 등장하는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겨울의 별자리는 거대한 육각형으로 설명됩니다. 이 육각형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를 포함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0등급과 1등급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각형을 따라가다 보면 선의 연결을 한번 멈칫하게 만드는 1등급 별 한 쌍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개 별이 쌍둥이의 머리를 구성하는 폴룩스와 카스토르입니다. 두 개 별 중 더 밝은 별이 폴룩스입니다. 따라서 육각형의 한쪽 모서리는 더 밝은 별인 쌍둥이 자리 베타별 폴룩스로 연결됩니다. 별자리를 구성하는 각 별들의 그리스어 알파벳을 매겨 구분하기 시작한 이는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바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이어 명명법이라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가 살았던 17세기에 별의 밝기 구분은 순전히 맨눈 관측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알파벳 순서가 실제 밝기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별자리는 총 16개가 있는데 쌍둥이 자리도 이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쌍둥이 자리의 경우 베타별인 폴룩스가 알파별인 카스토르보다 더 밝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인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폴리데우케스는 라틴어 이름인 폴룩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둘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디오스쿠로이로 통칭되었습니다. 하지만 별자리로서 쌍둥이 자리는 쌍둥이라는 일반 명사 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디디모이로 불렸으며 프톨레마이오스 역시 일반 명사 디디모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의 엽기적이고 복잡한 출생 이야기는 백조자리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는 한밤에 제우스와 남편 틴다레우스 모두와 동침하면서 여러 명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신의 아이와 인간의 아이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불멸과 필멸의 운명도 갈리었는데 일반적으로 폴룩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카스토르는 틴다레우스의 아들로 다뤄집니다. 즉 폴룩스는 불멸의 존재인 반면 카스토르는 필멸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우애가 두터운 형제로 자라났습니다. 폴룩스는 권투선수로 유명했으며 카스토르는 유명한 기수이자 전사로서 헤르클레스에게 검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황금 양털을 찾아 모험을 떠난 아르고 원정대의 구성원이기도 했습니다. 권투 기술이 뛰어났던 폴룩스는 아르고호가 포세이돈의 아들 아미코스가 다스리는 소아시아에 정박했을 때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미코스는 소문난 폭군이었습니다. 아미코스는 자신의 나라를 방문한 사람에게 항상 권투 시합을 요구했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지 않고는 그 나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권투 시합에서는 항상 아미코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미코스는 아르고호의 용사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아미코스의 오만에 분노한 폴룩스는 즉시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폴룩스는 돌진하는 황소를 살짝 피해내는 투사처럼 아미코스의 공격을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격하여 아미코스의 두개골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때는 아르고 원정대가 황금 양털을 손에 넣고 귀환할 때였습니다. 아르고 원정대는 여러 번 강력한 폭풍을 만났지만 폭풍 때마다 쌍둥이 형제에 의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아르고 원정대의 수호 성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난파당한 뱃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의 폭풍이 일면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배의 삭부장치에 빛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빛은 성 엘모의 불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코로나 방전이라는 전자기 현상입니다. 1세기 로마의 작가였던 플리니우스는 그의 책 박물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항해의 별들이 갑판을 비롯한 여러 곳에 내려앉는다. 둘 또는 그 이상 빛나는 불빛은 안전과 성공적인 항해를 상징한다. 이러한 이유로 뱃사람들은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부르고 사람들은 바다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을 신으로 여기며 기도한다. 하지만 이 불이 하나만 보이면 이를 헬레나라 부르고 재앙의 전조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아름다운 여인 이베와 힐라에이라를 납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르고 원정대의 동료였던 또 다른 쌍둥이 이다스 및 링케우스와 이미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일로 이다스와 링케우스 형제는 카스토르, 폴룩스 형제와 결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투에서 폴룩스를 제외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두 쌍둥이들이 여자 때문에 갈등이 있긴 했지만 실제 결투가 일어난 것은 함께 훔쳐온 솥대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폴룩스는 죽은 카스토르 때문에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자신의 불멸을 카스토르에게 나누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제우스는 둘 모두를 하늘에 올려 쌍둥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이 쌍둥이 자리의 주인공인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이야기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의 주인공이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아닌 다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를 일컫는 고대 그리스어는 디디모이입니다. 이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라토스인데 아라토스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히기누스는 이 별자리의 주인공을 아폴론과 헤르클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테트라 비블로스라 부르는 점성술 책에서 카스토르를 아폴론의 별, 폴룩스를 헤르클레스의 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중세 이후 만들어진 몇몇 별지도를 보면 의도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쌍둥이 자리의 주인공을 아폴론과 헤르클레스로 보는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존 플람스티드의 아틀라스 꿰레스티스에 그려진 쌍둥이 자리입니다. 한 명은 리라와 화살을 들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곤봉을 들고 있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이야기에서 리라나 화살, 곤봉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리라와 화살은 아폴론의 상징이며 곤봉은 헤르클레스의 상징입니다. 즉 쌍둥이 자리의 주인공을 아폴론과 헤르클레스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19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별지도 우라노그라피아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쌍둥이 자리 알파별은 카스토르입니다.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폴룩스와 쌍둥이였던 카스토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복원된 이름입니다. 원래 아라비아에서 이 별은 두 개의 완척 또는 팔뚝 중 앞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무카담 알디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쌍둥이 자리 알파별과 베타별, 작은 개자리 알파별과 베타별처럼 이 완척을 의미하는 한 쌍의 별들을 일컬었던 아라비아어 알디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편 쌍둥이 자리 알파별과 베타별은 하나의 달집으로 통칭하여 알디라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자리 베타별은 폴룩스입니다.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카스토르와 쌍둥이 형제였던 폴리데우케스의 이름을 고전 라틴어로 쓴 것입니다. 이 이름 역시 카스토르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에 복원되었습니다. 쌍둥이 자리 감마별은 알헤너입니다. 이 이름은 달집을 일컫는 이름인 알하나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알 하나는 낙타의 목에 찍힌 낙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 하나라는 달집에 포함되는 별들로는 쌍둥이 자리 감마별과 크시별만을 꼽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에 에타별과 뮤별, 뉴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델타별은 와사트입니다. 아라비아어로 중간을 의미하는 와사트는 원문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주해자가 별 이름에 주석을 다는 데 사용한 단어입니다. 쌍둥이 자리 엡실론별은 메브스타입니다. 이 이름은 아라비아 고유의 자리별인 디히라, 알 아사드, 알 마브스타가 축약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이름은 쭉 뻗은 사자의 앞발을 의미하는데 이는 쌍둥이 자리 알파별과 베타별 또는 작은 개자리 알파별과 베타별 중에서 하나의 별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메브스타가 쌍둥이 자리 엡실론별의 이름으로 할당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별 이름 할당 당시 별다른 의미나 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쌍둥이 자리 제타별은 메크부다입니다. 이 이름은 접혀진 사자의 앞발을 의미하는 디히라, 알 아사드, 알 마크부타가 축약되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쌍둥이 자리 에타별은 프로푸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마게스트에서 이 별을 앞발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그리스어가 프로푸스인데 이 이름이 르네상스 시대에 복원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 기록된 별 목록에서는 이 이름이 쌍둥이 자리 1별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쌍둥이 자리 뮤별은 테야트입니다. 이 이름은 아라비아어 티흐이아트로부터 온 것입니다. 티흐이아트는 알, 타하이의 단수형입니다. 티흐이아트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복수형 알, 타하이는 쌍둥이 자리 에타별과 뮤별, 뉴별을 통칭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쌍둥이 자리 에타별에는 프로푸스라는 이름과 함께 테야트 프리오르라는 이름도 쓰입니다. 이에 대해 뮤별은 테야트 포스테리오르로 불립니다. 쌍둥이 자리는 12월 14일을 전후로 발생하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로 유명합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1월 3일 전후로 발생하는 사분의 자리 유성우, 8월 13일 전후로 발생하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와 함께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발생하는 3대 유성우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성우에 관심이 많아 유성우가 내릴 때면 항상 어딘가에서 유성우 관측을 합니다. 최근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가장 많은 별똥별을 쏟아내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별똥별이 내릴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내리는 별똥별에 맞춰 소원을 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의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그저 소원을 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별똥별이 내릴 만큼 아주 많은 별똥별이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소원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다만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맹추위에 몰아치는 한겨울에 그것도 1년 중 가장 밤이 긴 동지 즈음에 내리다 보니 추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대 유성우가 발생하는 용자리와 페르세우스 자리 편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유성우 관측에 성공하는 5가지 조건을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대한 어두운 곳에서 관측합니다. 서울 남산, 북한산, 노을공원, 부산 금년산, 대전 시민천문대, 강화도 등 이런 곳은 유성우 관측에 어림도 없는 곳입니다. 완전 시골, 완전 깜깜한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 높은 곳에서 관측합니다. 인공조명이나 탁한 대기의 영향을 덜 받고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고지대가 유리합니다. 셋째, 달이 없는 금음에 관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력과 양력은 1년 중 약 11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유성우를 금음에 관측할 수 있는 날은 3년을 주기로 돌아옵니다. 물론 달이 떠 있을 때도 별똥별을 볼 수 있지만 달이 없다면 훨씬 더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새벽 4시 전후가 가장 많은 유성우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측자의 위치가 지구가 우주 공간을 헤쳐나가는 정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편안한 관측 환경을 만듭니다. 유성우 관측에 망원경을 비롯한 전문 관측 장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캠핑 의자나 돗자리, 거기에 계절에 따라 방한 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모쪼록 멋진 유성우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카스토르의 머리를 장식하는 별 카스토르는 천문학적으로 큰 흥미를 끄는 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밝은 하나의 별이지만 실제 이곳은 무려 6개의 별이 있는 육중별입니다. 이 중 3개의 별은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6등급의 카스토르 A와 2.9등급의 카스토르 B는 워낙 별빛이 밝기도 하고 서로 바짝 붙어 있어서 제 망원경으로는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희미한 별 카스토르 C는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져 있어 215배율에서 분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카스토르의 몸을 따라 내려와서 엡실론별로 가보겠습니다. 3등급의 엡실론별에서 북쪽 1.8도 지점에는 NGC 2266이라는 희미한 산계성단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다는 오밀조밀한 별들까지 보기는 쉽지 않지만 삼각형의 한쪽 변을 그리는 11등급 전후의 별들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NGC 2266은 다음에 만나볼 멋진 한 쌍의 산계성단을 만나는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스토르의 왼쪽 발로 내려와서 쌍둥이 자리 에타별과 1별을 파인더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별이 만드는 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직각 꼭지점 부분에서 별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늘 조건이 좋으면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산계성단은 구태여 직각삼각형을 그릴 필요도 없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가 품고 있는 멋진 산계성단 M35입니다. M35는 별들이 줄지어 나오는 듯 삐죽삐죽 늘어선 모습이 마치 불가사리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M35의 서남쪽 경계에서 0.5도 지점을 잘 살펴보면 흐릿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산계성단 NGC 2158입니다. 안시관측으로는 2개 성단이 만드는 멋진 앙상블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이곳을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서로 머나먼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사진에서는 마치 별들이 폭죽처럼 터져 나오는 듯한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